이러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아, 그거 너무 잘했어요. 그 얘기했잖아요. 예. 전현 의원이 네. 22대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건데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만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현실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하는 왜냐하면 그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입법을 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반대 논리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 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건데 어떻게 법률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아마 상대방이 펼칠 거예요. 너무 많이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우리들이 그걸 법률은 하위법규거든요. 이 헌법이 맨 위에 있고 헌법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걸 법률로 제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제 아마 그런 논리를 펼치고 반대를 엄청나게 하겠죠. 한번 따져볼 일이죠. 그거는.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잘했어요. 이건 내야 되는 아니 건 맞아요. 물론 그 전현희 의원 법안은 심정적 지지는 크지만은 법리적으로는 저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헌법이라는 권위를 쉽게 넘기는 어려울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걸 개별법으로서 제한한다는 거는 법리상으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현희 의원을 만났는데 아, 그러셨구나. 방송에서 자기가 낸 1호 법안 꼭 좀 홍보해달라고. 내가 보니까 민주당에 이렇게 그래도 놀 줄 아는 언니들이 좀 몇 안 되는데 이때 몇 있잖아요. 저기 그 최민희, 전현희, 최민희, 김현 이런 네. 의원들은 꽤 김현 그래도 의원도 그렇고 맞아요. 좀 놀 줄 아는 언니고 그래. 나는 잘 논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딱 그걸 짚어주셔서 아니 또 하나는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걸 어떻게 하위 법률로 헌법상 권한을 제한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헌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들이거든요.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저는 묘향산, 금강산, 뭐 평양 못 가봤어요.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 또는 선언적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 헌법이라는 건 조항은, 자주 바꿀 네. 그 조항은 그렇고 다른 것도 그래서 자주 자주 바꿔야 바꿀 돼요. 수도 없고 헌법은 87년 이후에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거부권이라는 걸 다른 대통령 시절에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몰랐는데 맞아. 지금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정치인이라면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하위 법률로라도 찾아야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번 최상병 특검처럼 매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매번 거부권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자기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는 데만 써먹는다면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논의는 해봐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런 차원에서 헌법 개정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그렇죠. 뭐 대통령 임기만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그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것도 좀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요즘에 헌법 84조 뭐 소추되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말이 많잖아요. 그 부분도 그러면 명확하게 오히려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거부권이나 뭐 이거나 임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표현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뭔가 쭉 얘기하는 게 맞아. 아니라 사안사안별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요거 얘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은 왜 그래요, 근데? 왜 그래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짓 안 하다가 결국 재선도 안 되고 그런 짓 안 하니까. 깨부락지 됐지. 그런 짓 안 아이고, 하니까 그런가 봐.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오창익 국장께서 뭐 특검 최상병 특검 얘기하셔가지고 아유. 예, 그 직속 상관이었던 이모 중령. 예 중령이 뭐 어디 저 차별적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인권위에 진정선했어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모 중령은 7포대장입니다. 포병의 대대장이에요. 그 최상병이 이제 사망한 그 관할부대입니다. 그러는데 이 양반이 자기는 사단장 지시 때문에 수중수색을 했다고 경북경찰청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조직의 배신자. 사령관이 아니라는데 사단장이 아니라는데 네가 감히 중령 따위가 경찰청에 가가지고 뭐 소신 진술을 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최해병 가족을 찾아가가지고 실제 무릎 꿇고 빌고 그리고 거기 그 집안의 어른이 너 좀 맞아야 되겠다 하는데 때려주십시오. 실제 맞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여한다고 그랬고. 장례식도 못 갔다면서요. 예. 못 오게 해가지고. 못 가게 했죠. 그러니까 이 순간
저기 그 해병대에서 자기를 완전히 왕따시키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자기 포대 대대장이면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 앞으로 부하 접촉 금지, 아, 회의 참석 금지, 모임 참석 금지, 면벽 수행. 교육도 가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 따돌림이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결국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스스로가 입원해서 처음에는 어. 그 통근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 스스로 들어가면서 한번 언론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너무 못 살겠다, 내가 너무 부끄럽다, 미안하다. 그리고 들어가서 폐쇄병동에서 스스로 속상하네. 치료를 받고 13일에 태어나면서 이제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 진정서를 냈죠. 나 왕따 시키지 말아달라. 내가 새해병에 대해서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내가 가서 참배할 수 있는. 근데 이 정도라고 된다면 사실은 그 전에 이 헌병대나 이 위에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변명하고 책임을 지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저희가 우리 스픽스 여기에서 역전의 용사들에서 이 얘기 한번 다뤘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사실은 없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요번이 퇴원하면서 이 얘기를 해갖고 다시 한번 이제 좀 소환이 됐거든요. 아니 그 박정훈 대령도 사실은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했어요. 예, 아니, 요즘은 왜 조금 아니겠어. 회복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하루 종일 면벽 수행이라는 거거든요. 컴퓨터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여기서 근무하라 그러면 혼자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돼. 군이 뭐 명령에 따르는 그러니까. 책임이다. 아니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네. 있냐면 직위 해제를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직무에서 배제되고 자기 연구 없는 곳에 어디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데 이런 데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람들 다 생활인이거든요. 일단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기본부에 70% 나오다가 그 다음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정말 88만 원을 받게 돼요. 그럼 아니 차규근 의원도 그 김학의 출금 때 저 출입국 관리 근데 그 본부장으로서 검사. 네, 저 별장 소모접대 예, 사건 예. 그거 했다가 그 윤석열 검찰한테 보복 당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막판에 받은 월급이 자기 월급 명세서가 88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오랫동안 법무부에서 검사했는데. 고위직으로 일했는데 본부장으로 마찬가지로 중령 대령들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개인적인 왕따 뭐 평판을 흠내고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가장인 생활인으로서의 삶도 망가뜨려 버리는 생활을 못하게. 그럼요 못하죠. 그럼 백기투항해야죠. 그렇죠. 아 정말 야비하게 한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군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권위에다가 긴급부재 신청한 거죠. 우리 같으면 에이 때려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평생을 한계 직종에서 이렇게 특히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 외의 세계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 이 군인이 맞아. 아닌 삶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네. 그게 온 우주죠, 사실. 예. 자기 근데 제가 예비역 그 장교들 많이 아는데 민간 기업에 취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광화문 일대 어디 한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정말 적응을 못 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여직원들한테 이제 말을 못 붙인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는 거야. 전방에만 살다가. 그럼 시청역에 얼마나 그 1호선, 2호선 교체되고 출입구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 전날 지하철 타는 법을 물어보는데 여직원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짜증나는데 다음날 또 물어보니까 이제 좀 제대로 좀 한번 살펴보세요 하고 화를 내는 게 답변하는 자기도 짜증난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겪어가지고 쌓이니까 위축되는. 사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나이 중형대령을 먹어서. 겪고 나서도.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